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8월 8일 오후 10시 42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29,400달러 선에 있습니다. 여전히 박스권 안에 갇혀 있지만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이제 페이팔 이슈로 인해서 약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모양새이고요. 원래 같은 경우는 또 막 여기 하단에서 이렇게 뚫릴랑 말랑 이러고 있다가 뭐 그 이슈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나름 이렇게 다시 또 살짝 올라온 느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그런 이슈 치고도 변동성이 뭐 크지 않다, 시장 반응이 싸늘하다, 뭐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막 하락하는 건 아닌데, 또 그렇다고 뭐 어떤 호재 이슈로 이렇게 건드려도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좀 그런 시장이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저번에도 사실 블랙록 이슈 있었을 때 있죠. 그때도 뭐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 바로 오른 게 아니라 시간차를 좀 두고 올랐던 거 기억하시죠? 요 부분에서 블랙록이 뭐 ETF 신청을 한다, 뭐 이런 게 있자마자 나오자마자 막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뭔가 시간차를 좀 두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올랐던 경향이 있었던 것처럼, 뭔가 그런 뭔가 예상치 못한 호재나 악재들이 이렇게 왔을 때 좀 이렇게 시간차를 좀 두고 상승 또는 하락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이야 요 몇 시간 동안 좀 그래서 올랐다가 다시 좀 빠지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 자체는 그냥 요 구간으로 크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저번에도 여기가 한 달 정도 걸렸었잖아요, 요 횡보가. 그래서 지금도 약 한 이제 15일 됐나요? 한 15일 됐는데 조금 더 이제 가면은 한 달 채울 때쯤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지는 뭐 8월 여러 가지 이제 뭐 미국 관련 지표들 보고도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일단 페이팔 이슈 한번 살짝 보도록 할 건데요. 요 이슈가 그래도 나름 꽤 괜찮은 이슈입니다. 그래서 페이팔이 뭐 해외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좀 현실 세계와 맞닿은 그런 느낌으로 얘들이 이제 존재감을 체감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쓰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그런 돈을 다루는 그런 플랫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이제 현실 세계에서 크립토 마켓으로 이제 자금이 이렇게 건너올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드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뭐 암호화폐 당장 돈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갔다가 이렇게 보유금이 쌓이면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크립토 마켓 시총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돈들이 요런 만약에 이제 페이팔에다가 이런 페이팔 USD를 갖다가 이제 쌓아놨어. 그러면 그걸로 나중에 언제든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들을 이렇게 바로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요인들이라면은 굉장히 이제 가까운 수급 요인이 될 수 있다. 직접적인 요인은 안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페이 막 이런 거 애들 이제 시작하면서 은행이긴 한데 어쨌든 막 카카오페이 안에 그냥 돈도 놔두고 뭐 네이버페이 안에 그냥 돈 놔두고 그러면서 이제 막 좀 더 쓰게 되고 뭐 그런 것들처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페이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원래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FTX 망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솔라나 체인으로 갔다가 스테이블 코인 이제 쌤이랑 막 이렇게 FTX 그렇게 하려고 좀 이렇게 짝짝꿍 하다가 FTX 날아가면서 살짝 멈칫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 올해 이제 SEC 때문에 여기 이제 코인들이 다 좀 경고를 받으면서 심지어 이제 BUSD도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솔라나 이런 체인 사용 못하게 됐고, 아무래도 규제 리스크 이슈가 있기 때문에 SEC 리스크 때문에 솔라나보다는 이번에 이더리움 체인으로 왔다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 위에서 일단은 나올 것 같고, 네. 그래서 당장 막 자금이 들어오진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다.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또뭐 ETF 승인도 될 것이고, 뭐 그런 움직임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시간 문제다. 결국엔 시간 문제다. 왜냐면은 또 이제 비트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해도 사실 이런 얘들이 다 플랫폼인 거잖아요. 은행도 어떻게 보면 그냥 플랫폼인 거, 유통 플랫폼이고, 뭐 이런 얘들도 결제 플랫폼인 거고, 맞죠? 그리고 뭐 거래소 같은 경우도 플랫폼이고, 뭐 잘 나가는 기업들 다 플랫폼이잖아요. 뭐 이런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우버, 에어비앤비 다 플랫폼이긴 한데, 결국 그 플랫폼들 중에서 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알짜 플랫폼인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은행들은 굉장히 좀 경기가 어려웠을 때에도, 코로나가 직격탄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굉장히 좀 이익을 많이 냈었다, 그런 계산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수익이 나기 때문에 진짜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다 하고 싶어 하죠, 사실. 그래서 헤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돈을 다루는 플랫폼이거든요, 크립토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수익을 보시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뉴스기 때문에 뭐 오피셜이겠죠. 그래서 올해 미국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기업,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떠나서 수익성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그래서 블랙록보다 돈을 더 많이 이렇게 수익성을 땡기오는 그런 마켓이라고 보시면 돼서, 얘네들 같은 경우가 블랙록도 왜 이런 마켓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플랫폼을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하면서 이런 돈들을 다루는 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래가지고 이런 페이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페이팔이 이제 또 들어오던 그런 루트에서 원래는 팍소스에서 BUSD 이렇게 같이 그게 있었잖아요, 커넥션이. 근데 이제 그거를 깨고 SEC 규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팍소스가 이제 페이팔 USD 여기를 봐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이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규제 밖에 있는 애들을 다 그냥 잡초 뽑듯이 뽑고 뭔가 이런 정식으로 들어오는 느낌이다. 블랙록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도기에서는 지금처럼 좀 횡보장이 있을 수 있고 뭐 좀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끝나고 나서는 결국에 엄청난 상승과 그런 돈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진짜 말이 안 되죠. 업비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업비트가 뭐 영업이익률이 막 88%였나요 그때 기사를 봤었는데, 지금은 뭐 조금 저기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엄청 났었죠. 자기네들이 이제 들이는 비용 대비해서 그냥 마진이 장난이 아닌 그런 이제 플랫폼들이 이런 돈들을 다루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런 애들이 사실 테더 이런 거 보면 눈깔 돌아가죠. 쟤네 저거 하는데 돈을 저렇게 많이 벌어? 하면서 이제 야 우리도 해,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앞에 좀 잡설이 길었는데요. 일단 이 코인 목록은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EC 규제 관련해서 맞닿아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아는 메이저 레이어 1부터 해가지고 쭉 있고요. 굉장히 많네요. 밑에 애들은 뭐 시총 낮고 이래서 좀 의미 없지만은 좀 위에 있는 얘들은 21년도 때 굉장히 핫했던 프로젝트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플 이슈가 좀 좋게 끝났긴 하지만 여전히 이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비트 위주로 좀 모아가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비트 플러스 사이클 관점으로 봤을 때도 비트가 맞고, 그리고 이런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로 봤을 때도 비트가 맞고,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영광을 차지했던 알트 있죠. 물론 얘네들 중에서도 다시 그 영광을 찾는 애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그런 건데 계속 진짜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런 알트코인들의 어떤 랭킹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특히 알트 같은 경우는 뭐 일명 샘코인 같은 얘들도 요즘 많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샘코인이 뭐냐면은 전체 유통량은 굉장히 크게 잡아놓고 현재 유통량을 조금 잡아놓은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굉장히 뭐 VC들이라든지 뭐 자기네들이 이제 컨트롤하기 쉬우면서도 뭔가 매도할 때는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된 코인을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예로 뭐가 있을까요? 샘코인 하면은 떠오르는 게 세럼 같은 경우만 해도 보시면은 맥스 서플라이를 엄청 높게 잡아놔요. 그 다음에 유통량을 거의 뭐 10%도 안 되게 잡아놓죠. 그리고 엄청 많죠. 뭐 옥시젠이라든지 뭐 맵스미, 뭐 센코, 일명 센코인이 다 그래요. 거의 보시면은 맥스 서플라이는 100점 하시면 1000억 개인데 유통량이 4천만 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 수위 같은 경우 또 좀 이런 이슈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전체 유통량이 이제 100억 개인데 7억 개밖에 없다. 이 정도는 뭐 샘코인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요거보다 굉장히 심한 애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트코인들은 진짜 잘 가려서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요거 좀 오래된 마켓캡 차트거든요. 비트코인이 1000달러네요. 1000달러, 이더리움 8달러. 완전 꿈의 가격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때 비교를 하면요, 결국에는 비트코인 비트가 30배 38에 24. 물론 이더리움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긴 한데 웬만하면 그냥 비트 이더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수익률만 봐도 라이트코인이 지금 얼마죠 여러분? 82달러. 30배를 해도 못 미쳐요. 비트 수익률이 훨씬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이클로 인해서 이렇게 펌핑 되는 구간에서는 잠깐 더 수익률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계속 들고 가다 보면은 비트코인을 따라잡는 수익률을 가진 얘들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뭐 진짜 끽해봐야 뭐 여기서는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 그 정도인데, 뭐 스텔라 정도. 근데 이제 뭐 다른 얘들은 뭐 상폐된 일도 많고 없어진 얘들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얘들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모르는 코인 많죠. DGX 리스크 코인, 웨이브 지금도 있고, 팬텀 말고 팩텀입니다. 팩텀, 이코노미, 넴, 메이드세이프, 어거, 스위스 코인, 게임 크레딧. 와 진짜 뭐 많네요. 요런 얘들이 지금 보시면 하나도 없잖아요. 거의 상위에 뭐 있더라도 뭐 비트 이더 리플 말고는, 뭐 라코 말고는 다 10위권 밑으로 내려가던지, 뭐 이클 하면 저 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나오는 얘들 코인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이클과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얘들. 그래서 에어드랍 리스트 요거 저번에 트위터가 아니라 그 텔레그램으로 공유 드렸었죠. 그래서 거기 보시고 숙제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하기 싫은 마음 뭔지 아는데, 귀찮은 거 뭔지 아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거 만약에 다 하면 뭔가 그런 정확한 어떤 수치상인 어떤 목적성이 있어. 이거 막 다 하면은, 완료하면은 당장 1000만 원을 입금을 해준대. 그러면 이거 안 할 사람 사실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언제 줄지도 모르고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이거 뭐 다 언제 해, 약간 이런 마인드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의지 차이다. 결국에는 돈을 버실 분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하는 거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기회가 나오고 그 기회를 자연스럽게 잡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졸업하는 거고, 그런 마인드로 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닌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좀 여러분들 많이 정신 차리셔야 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고, 진짜 기회가 또 옵니다. 제가 보면은 제 주변 사람들도 어느새 좀 손을 많이 놓더라고요. 많이 놓고 뭐제 방송 당연히 안 보고 안 본 지 오래됐고 좀 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짜 100배 갈 수 있을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냥 하는 말인가 보다. 뭐 반신반의 막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런 거에도 다 적용이 돼서 그냥 뭐 주면 좋은데 뭐 안 줄 것 같고 귀찮고 뭐 이런 느낌? 근데 그런 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주변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크립토 투자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잘 되신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시고, 그게 어떤 영역이든 이게 크립토든 아니든 물론 이게 약간 좀 돈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이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건데, 진짜 돈에 이렇게 뭔가 딱 이렇게 트임이 있는 분들은 진짜 잘하세요. 진짜 열심히 하시고 부지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욕심 있으시면 진짜 딱 한 3년? 3년 딱 눈 감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우리 대학 그거 가려고 10년 넘게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딱 3년만 하면 너무 잔소리 긴가요? 진짜 엄청난 아웃풋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여기서 이미 지금 사이버 커넥트 밑에 있죠? 벌써 두 개의 바이낸스 런치풀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좀 유망한 게 GK랑 스크롤, 그리고 뭐 샤디움이라든지 에이젤 레이어, 뭐 베놈, 뭐 다 유망하죠. 다 하세요.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은 올해 좀 굵직한 행사들이 많이 있죠. 크립토 마켓이 좀 빙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들은 계속 있으면서 9월에 9월에 열리는 그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거거든요, 행사. 근데 여기서 보시면 스피커 좀 쭉 보면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다룰 수가 없어. 지금 살짝 보실래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걸 할까 하다가 포기했으면서, 좀 보시면은 좀 눈에 익는 얘들이 있거든요. 눈에 익는데 아직 코인이 없는 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들 좀 위주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코인은 있는데 코인은 없는데 좀 눈에 익고 투자를 좀 받았고 이런 프로젝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보시고, 올해 KBW도 하지 않습니까? 9월에 여기도 9월에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있어요, 그런 얘들이. 근데 또 중복되는 얘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들은 진짜 많이 이렇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또 이런 얘들 중에서 과거에 진짜 영광을 누렸었던 얘들이 뭐 솔라나도 당연히 이런데 다 저기 돼 있었고, 루나 같은 경우도 너무나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것에 좀 관통을 하는 프로젝트였죠.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뭐 앱토스 같은 애들 뭐 당연하게 껴있고, 잘된 애들 다 거의 다 이런 애들 나갑니다. 이런 곳에 컨퍼런스 같은데 참석 다 하고 홍보하려고 엄청 애쓰고 하기 때문에 약간 불장이 왔을 때 잘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네, 오늘 좀 영상 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좀 그런데 여러분들 잘 하셨으면 좋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노력 열심히 하고 있고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트위터 진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느끼는데 트위터에 이제 좋은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지만은 좋은 어떤 마인드를 가진 뭐 알파 애들도 너무 많고, 그 제가 제일 높게 사는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약간 경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 시장에서 되게 오래된 사람들 있죠. 약간 미니멈 한 17년? 17년 요 이부터면 다 비슷한데, 그때부터 투자했던 요 크립토 피플들이 굉장히 좀 해안이 있어요. 제가 보는 좀
그런 시각들이라든지 그런 공유, 공감 가는 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좀 그런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환경에 놓여져 있잖아요. 제가 할 때는 17년 막 18년 요 때는 라떼는 저희 때는 트위터 이런 것도 없었어요. 트위터도 없고 유튜브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고 뭐 블로그 뭘 알아? 뭐 다 그냥 스캠 그 다단계밖에 없지. 지금은 막 정보도 엄청 많고 막 저 같은 유튜버들도 막 많잖아요. 보면은 막 다 정리해주고 갖다 주고. 여러분들 그 귀찮아가지고 보기만 하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보는 걸 넘어서서 이제 본인이 공부를 좀 하셔야죠.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도 그 제가 베이스 쪽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잘 보시고 잘 따라오신 분들은 수익이 실제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방송하고 나서도 계속 했었거든요. 했는데 수익이 꽤 괜찮더라고요. 막 시청이 워낙 낮다 보니까 막 그런 밈코인을 제외하고 웬만한 그냥 뎁 디 뭐야 덱스류 뎁들 거버넌스 토큰 사면은 막 다 두세 배씩 먹여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더 막 몇 개씩 불리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흘리는 것들 제가 직접 떠먹여 드리지는 않잖아요. 제 영상 특성상. 그래서 좀 잘 간접적으로 뿌릴 때 그거구나 하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진짜 너무 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나만 그렇게 보이나?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 가지고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한 1년 정도 기간 남았다고 생각하고 매수 천천히 하시고 시드 최대한 모아 두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